KDFS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안전TV.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 노원센터 가족들 이렇게 한 자리에서 다 만나게 돼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예, 우리 시작하면서 우리 박수남 센터장님께서 이제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우리가 안전을 위한 노력도 하고 수칙을 지키면서 그런 보고 체계가 좀 잘 이루어지고 소통 체계가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긴장하고 늘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이제 안전한 일터, 행복한 일터, 성적도 잘 받는 그런 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재해 예방과 안전을 위한 교육 4분기 교육이에요. 오늘 우리 노원센터 식구들과 함께 1시간 공부하겠습니다. 근데 얼마나 지금 바쁜 시간이세요. 그런데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이제 1시간을 공부하는데 이제 투자를 했으니까 기왕에 1시간 투자하는 거 여기 집중해 주시고 적극 호응해 주셔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친절한 서비스의 기적 사례를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공부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안전을 위하여 혁신해야 할 빨리빨리 문화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안전을 위하여 본받아야 할 선진 문화 사례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또 5번째는요, 안전과 건강을 위한 체력 관리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제일 먼저 친절한 서비스의 기적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친절 하나로 완전히 기적을 만나서 그렇게 이제 재벌 기업까지 성장을 한 성공 사례를 오늘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이 친절로 인한 기적 사례는요, 조중훈 씨 사례예요. 이분이 그 청년 때 20대 중반 청년 시절에 자기 있는 재산을 다 이렇게 톡톡 털어가지고 아주 낡은 트럭을 한 대 샀어요. 그래서 그 낡은 트럭으로 뭘 했나 하면은 미군 부대 영내에 있는 그 이제 환경 미화 그 일을 용역을 맡아서 했어요. 청소하고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를 실어다가 이제 이렇게 멀리 운반해서 버리는 그런 이제 일을 처음으로 사업으로 이제 개인 사업으로 다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일이 굳은 일이 많고요.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열심히 이제 일을 하면서 한 번은 이제 인천에 출장을 갔다가 되돌아오는데 경인국도에서 오다 보니까 길가에 승용차가 한 대 서 있는데 그 승용차가 이제 고장이 난 차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차 뒤에 갔다가 그 화물차를 갖다 이렇게 이제 화물차를 세워놓고 가서 이제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게 뭐 승용차가 고장나서 서 있는데 그 젊은 여성분이 이제 계셨는데 그 차가 고장나서 지금 현재 어떻게 어쩌게 해볼 방법이 없다고 이제 이렇게 외국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서 그러십니까? 제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그 승용차 고장난 걸 보니까 이게 차도 뭐 외제차 좋은 차에다가 뭐 새 차인데 이거는 뭐 고장 날 일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있는 차들은 전부 다 새 차는 거의 없고요. 전부 다 낡은 차, 아주 고물, 날마다 고장나는 고물 화물차를 자기가 운행을 했기 때문에 날마다 고쳐가면서 운행을 해가지고 차를 좀 고칠 수 있는 그 실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쭉 찾다 보니까 그 차는 새 차인데 이제 그 연료 공급 계통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걸 이제 원인을 찾아서 1시간 반쯤 이렇게 이제 거의 2시간 가깝게 이제 고생을 해가지고 옷에 기름때를 묻혀가면서 그 차를 이제 고쳐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이 차 운행해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했는데 이 여자분은 이제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큰 길가에서 그냥 고장 나가지고 어떻게 해볼 방법도 없는데 그때는 뭐 스마트폰도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너무 고마워서 이제 그 핸드백에서 돈을 좀 꺼내가지고 봉투를 이렇게 좀 드리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봉투를 드리니까 봉투 이거 안 받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정도 친절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돈 봉투를 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여성분께서 너무 고마우니까 그러면 명함이라도 이제 하나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조중훈 씨는 이제 자기 연락처 적힌 이제 명함을 이렇게 이제 건네드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좋은 일, 친절을 베풀고 온 거죠. 근데 다음날 이제 그 여성분께서 너무 고맙다고 다시 인사를 하러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딱 왔는데 보니까, 아니, 이분 남편이 미팔군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별다른 이 사령관이 딱 와가지고서는, 어제 우리 저 와이프가 이렇게 차가 고장 나가지고 엄청 어려운 환경인데 당신이 그걸 도와줘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돼서 너무 고마워서 내가 인사차 왔노라고 하면서 또 더 두툼한 봉투를 들고 와가지고 막 건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을 안 하는, 이 돈 절대로 안 받겠다고. 이렇게 이제 이 정도 친절은 우리 보통 이렇게 한국 사람들 이 정도 친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양을 했더니, 그래도 이거 꼭 받아달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나 이게 명분 없는 돈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명분 있게 조금이라도 도움 줄 수 있으면은 이제 도와주시면 된다고 했더니, 그럼 뭘 도와주면 좋겠냐?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그 새 자동차가 없었어요. 그리고 화물차도 없었어요. 그런데 미군 부대는 부자 나라니까 내용 연수가 되면은 저 차를 이렇게 폐차 처분을 이제 하는데, 그 폐차 처분하는 화물차 불화받을 수 있는 기회만 부여를 해주시면, 그러니까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그 불화를 받아서 이렇게 그걸 정비해가지고 그렇게 화물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건 일도 아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처하고 서류하고 이렇게 이제 그거를 내면은 그렇게 이제 그 폐차 불화할 적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요. 그러고서 이제 헤어졌어요. 그러고서 정말 이제 정기적으로 미군 부대에서 내용 연수가 돼가지고서는 이렇게 멀쩡하게 운행하던 거, 그걸 이제 폐차 불화하는데 참여를 해가지고 그 이제 정당한 가격을 지불을 하고 이렇게 그걸 이제 불화를 받아서 그걸 싹 정비를 해가지고요. 그걸 이제 운행을 하면서 이제 화물 운송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그때 당시에 막 그 경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나라가 빠른 속도로 막 이렇게 경제가 성장하면서 화물 운송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화물 운송 사업이 그냥 완전히 막 이렇게 날마다 막 2배, 1년에 20% 30%씩 성장할 때 아니겠어요? 그때 이제 이렇게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이 사업이 아주 고도 성장을 해가지고요. 물이 고기를 만난, 고기가 물을 만난 그런 격이 됐죠. 그렇게 성장을 하는 데다가 또 월남전에서 그 월남전에 군수물자 운송하는 데도 참여를 해가지고요. 그 많은 화물들 이렇게 이제 운반하고 하역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항공 사업에도 뛰어들어가지고요. 이제 좀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해외 여행도 많이 가고 비행기도 수요가 늘어나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항공 사업까지, 항공 관광 사업까지 참여를 해서 놀랍게 성장을 해가지고요. 이 회사가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항공, 한진해운, 한진화물, 탁송 이런 거를 이제 전부 다 지금 이제 한진그룹이 성장하는 모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이제 조중은 그 청년 때 그렇게 친절을 베풀어 가지고 기적을 만난 우리 이제 조중훈 청년이 이제 조중훈 회장이 됐고, 이제 지금은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지금 현재 이 한진그룹은 이제 재계 서열 14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 한때는 뭐 10위권 내에도 왔다 갔다 했고요. 지금 현재 알고 계신 대로 우리 KT가 12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KT 그룹의 뒤를 바짝 따라오는 정도의 그런 규모의 이제 이렇게 재벌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손자하고 손녀들이 이제 경영을 하고 있는데, 그 땅콩 회항 사건이나 이런 걸로다가 이제 이미지가 조금 깎였지만 그래도 그 회사가 굉장히 그래도 탄탄하게 가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 길에서 친절을 베푼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이제 그걸 발판으로 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해가지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내 내로라 하는 그런 재벌 그룹으로 성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친절로 인한 이런 기적 사례가 일어났는데, 이런 기적 사례가요,
한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응? 우리 노원센터에 근무하시는 우리 식구들 중에서도 이런 친절로 이게 기반이 돼서 이런 재벌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기반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조중훈 씨 다음 차례는 우리 노원센터에서 나오길 기대하면서 우리도 한번 기적을 만들어 보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예. 여기 전부 마음 있는 분은 전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고객 응대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금기 행동 5가지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무성의예요. 성의 없이 대처하는 거 절대 안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무관심이에요. 관심이 없으면 곤란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무책임이에요. 책임감 없이 일하는 거, 고객 서비스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무예의예요. 예의 없이 행동하는 거, 무례한 행동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무표정이에요. 표정이 없는 거. 아무런 감각이 없이 감정도 없이 지금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지금 현재 열심히 듣고 있다는 반응을 보여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이렇게 이제 전혀 듣는지 안 듣는지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느낌이 없는 무표정 곤란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5가지 금기 행동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무성의예요. 성의 없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우리 지역에 그 이제 시내버스를 탔더니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손님들 탈 때마다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이제 이 버스 회사에서 이 기사들한테 우리 모든 기사들은 손님 한 분 한 분 탈 때마다 전부 인사를 하라고 시켰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손님들 탈 때마다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버스 운전석에서 핸들을 쥔 채로 앞을 응시하면서 그냥 인사를 해요. 손님이 타는데 손님은 쳐다보질 않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제가 보기에는 도대체 이건 인사가 아니고 성의 없이 회사에서 하라고 시키니까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타는 숫자만큼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성의 없는 인사는요, 해남 안 하고요, 아내님만 못한 거죠.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고객한테 반갑게 인사한다면은 성의껏 인사한다는 걸 느낌이 오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요, 무관심이에요. 관심이 없으면은요, 알 수 없습니다. 알게 되질 않습니다. 응?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고객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이제 관심을 갖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속해 있는 KDFS, 또 우리 KDFS가 담당하는 KT그룹의 건물, KT가 하는 사업, 고객들이 와서 질문한다면 어떤 질문을 하고 그 질문하는 내용은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관심이 있으면은 6개월만 관심 있게 잘 살펴보면은 정확하게 안내도 할 수 있고요. 친절하게 안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관심이 없잖아요. 10년을 근무해도 이 갑자기 뭐 질문을 하면은 그냥 저는 잘 모르겠고요. 저기 딴 데 가서 물어보시라고 이렇게 그냥 떠넘기고 말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이건 누가 담당하는 거야? 이거 어디로 안내하면 되는 거야? 이거를 늘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 빨리 적응하고요. 빨리 친절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요. 무책임이요. 책임감 없게 일하는 거죠. 이게 책임감 없게 일하는 거 저도 이제 그런 체험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KT 그 본사의 이제 마케팅 본부에 이제 교육훈련부장으로 일할 때 KT 그룹 전체의 그런 이제 교육에 관한 중요한 행사를 이제 9월 하순에 이제 이렇게 하게 됐는데 9월 하순에서 10월 첫 주 이 사이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휴가 받고 그 징검다리 연휴 껴가지고서는 어디 해외여행도 가고 막 그럴 때인데 아니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그냥 보름 휴가를 내고 이렇게 해외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와 그때 막 이래 졸도하겠더라고요. 같이 일하는 멤버 이 팀워크 분명히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 그냥 해외여행 가겠다고 막 그 보름씩 휴가를 내겠다고 하니까 사람이 그냥
확 돌아버리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책임감이라는 거구나. 응? 아니, 내가 현재 이 직장에 몸담고 내가 이 역할을 하는데 이 역할이 연중 이게 잘 돌아가도록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책임감 없이 그냥 나 개인적인 즐거움과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런 형태를 보일 적에 굉장히 참 당혹스럽거든요. 자, 우리가 하는 일도요, 상당히 알고 보면 중요한 일이거든요. 내 맡은 일과 그 역할이 차질 없이 잘 운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늘 살피고 관심 있게 보면서 그 업무에 책임감 있게 차질 없게 휴가를 받는 것도 그렇게 좀 잘 시기를 잡아서 본인의 아주 꼭 필요한 볼일은 물론 당연히 봐야 되지만 이렇게 그런 직장의 동료들과 조직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처를 잘해 주시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요, 무예의가 있습니다. 예의 없게 행동하는 거, 무례하게 행동하는 거, 우리는 다 그거, 다 이렇게 이제, 당연히 이건 뭐 내가 뭐 그렇게 무례하게 행한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이제, 직접 방문해가지고 교육할 때, 어느 이제 빌딩에 가가지고요. 가서 이제 도착해가지고, 운전해가지고 이제 막 1시간 이상 이렇게 운전해가지고 2시간 가깝게 운전해서 갔으니까 차를 세워놓고, 주차장에 세워놓고,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제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이제 볼일을 보고 있는데, 그 화장실에 이제 들어오신 우리 KDF에서 소속 직원 한 분이 이렇게 들어와서 화장실에 와서 볼일을 그걸 보시는가 우리가 봐요. 몰랐구나. 야, 연백이 대단하네. 그걸 알고 있으니. 우리 그게 김재한 보다가 그게 안 실장님. 나가지고. 네. 이렇게 이제 우리 직원들이 이제 두 분이 또 한 분 들어오시니까 또 한 분 들어오셔가지고, 그 대머리 교수 왔대요? 그러니까, 몰라, 아직 안 온 것 같은데? 뭐 모이라고 그러던데? 그러면서 이제 그 화장실에 들어와서 이분들이 막 얘기를 저한테 대해서 막 대머리 교수라 그러가면서 막 이렇게 왔냐, 안 왔냐 그래 하면서 뭐 그냥, 그 말을 막 하는데, 이게 지금 화장실에서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인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아는 척 해야 되나, 모른 척 해야 되나,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요, 그 이제 심한 경우는요, 평가 준비를 위해서 막 한 달씩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오늘 이제 평가위원 온다고 오늘 특히 더 신경 써서 조심하자고 이제 딱 이렇게 전달을 받았어요. 말하기 완료? 이렇게 이제 전달을 받아가지고서 이제 왔나 안 왔나 궁금한데, 평가위원이 마침 와가지고 화장실 또 들어가 있는데, 거기 이제 우리 직원들이 들어와가지고, 평가위원 오늘 온대요? 낯짝이나 봤으면 좋겠네 해가면서 그냥 이렇게 한 달씩 사람 고생해 시켜놓고, 이게 그냥 그런 일들이 흔히 일어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편하게 얘기하는데, 우리끼리. 그래가지고요, 저도 평가위원으로 참여를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을 체험을 해봐가지고 느낌으로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누구 면전에서만 꼭 이렇게 무례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무례한 언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실수하지 않으려면 언제나 정중하게 말은 이렇게 좀 존중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조심성 있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무표정인데요. 아무런 표정 없는 거 너무 힘들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이렇게 이제, 나 강의 잘 듣고 있다. 참,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웃는 얘기를 하면 좀 웃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부러 그냥 난 안 웃을 거야. 그래서 아주 오기를 버티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그냥 막 노려보는 것처럼 이러면은요, 강사도 힘들어요. 그래서 웃을 순간에는 웃어주기도 하시고, 또 이렇게 내가 잘 듣고 있다는 긍정의 반응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요, 고객이 질문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시군요. 그런 일로 오셨군요. 네, 힘드셨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이 더운 날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게 맞장구 치고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아무 반응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듣기만 하고 가만히 듣다가 그냥 저쪽으로 가보세요. 이렇게 맥없이 내놓으면 정말 고객도 힘 빠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무표정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표정 있는 얼굴 이렇게 반응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객 응대할 때 기본 수칙 5가지가 이게 아주 기본이에요. 응? 성의껏 대처하겠다. 응? 관심 있게 살피고 책임감 있게 내 업무를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의 바르게, 특히 안 보이는 사람 조심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끼리 소통하고요. 그 다음에 표정을 좀 살려가지고 이렇게 좀 반응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이제 재해 발생 사례 유형의 대응 방안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재해가 이렇게 이제 실제로 우리 건물 관리 서비스 현장에서 흔히 일어나는 그런 사고를 이렇게 이제 사례에서 좀 뽑아왔어요. 첫 번째 사례는요. 우리가 이제 열심히 복도를 이게 청소하고 있는데 급히 지나가던 사람이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발목을 크게 다친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복도에서 이제 막 급히 뛰어가다가 청소 중에 이 사람 이제 물기 있는 걸 모르고 그냥 거기를 디뎌가지고 미끄러지면서 발목이 이렇게 이제 접질려 껴가지고 이렇게 크게 다친 그런 사고가 있었거든요. 원인이 뭘까요? 복도에서 일단 뛰어간 거는 이제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바닥에 물기를 제거하지 않은 것 때문에 괜히 청소하는 사람한테 이제 덤터기가 돌아온 거죠. 당신이 이렇게 물을 여기다 해놔가지고서는 이건 미끄러져서 다치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시비를 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원인이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복도 이런 데서는 이제 통행로에서는 서두르지 말고 좀 천천히 이동하는 게 첫째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바닥에 물기 같은 거 있으면 이거 위험 요인이구나. 이걸 보고 이거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비를 좀 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복도 청소할 때 이 미끄러질 위험이 있으면 이제 위험 안내 표지판을 미리 설치하면은 책임을 그래도 많이 덜어주거든요. 안내 표지판, 위험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우리가 이제 시공을 하는 거죠. 그리고요, 이게 이제 이 복도 청소, 이렇게 물 청소하고 막 좀 이렇게 제대로 좀 이렇게 대청소처럼 이렇게 하려면은 작업 전에 미리 준비해야 될 거는 통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애물들은 좀 제거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물기가 있다면은 즉시 이렇게 제거하는 대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컴컴하면은 더 넘어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조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거 왜 조도를 확보하는 걸 신경 써야 되냐면은 우리는 이렇게 좀 침침한 데서 그냥 계속 일을 하면은 그게 익숙해져 가지고 어느 정도 사물이 잘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밖에 있다가 밝은 데 있다가 갑자기 들어온 사람이 이게 하나도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밝은 조도를 확보를 하는 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복도와 연결된 문을 열을 적에는요, 항상 이렇게 안으로 당기면서 열어야 됩니다. 이걸 밀고 나가면서 열면은 그 밀고 나간 바깥쪽에 사람이 있었으면 다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을 여닫을 때도 조심해야 되는 거. 네. 이고요. 우리 이제 그 청소하는 작업 중에는 또 어떤 조심을 해야 될까요? 네. 우리 심태평 여사님 많이 피곤하신가 보네. 네. 자, 안내 표지판을 일단 이제 설치를 하고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 복도에 있는 그 유리창 같은 거 이렇게 이제 청소할 때는 특히 위험할 수 있어요. 이 불안전한 행동을 하면은 곤란해요. 네. 네. 그리고요. 이제 우리 락스 같은 거 사용하잖아요. 락스 같은 화학 물질을 사용할 때는 이제 보호장갑과 보호안경을 필히 사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락스 탄 물이 이렇게 튀어가지고 눈에 들어가거나 하면은 눈을 실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청소 작업할 때는 미끄럼 방지 안전화를 꼭 신으셔야만 미끄러져 넘어지는 일을 예방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사례는요. 계단을 통행하면서 이렇게 이제 넘어져가지고 크게 다치는 이런 사고들이 흔히 일어납니다. 이 건물 관리 서비스 현장에서 아주 많이 겪는 체험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위험 요인은 계단에서 뛰거나 불안전한 행동으로 인한 이제 전도 사고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때 계단을 이용한 무거운 거 운반할 때 이때는 특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계단 이동하면서 넘어지는 일은 흔히 있지만 여기에서 우리하고 연계가 됐을 때는 괜히 또 이렇게 이제 덤터기를 쓰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계단 청소할 때 작업 자세도 이걸 바르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흔히 많이 다치기도 하고 그래요. 조명 시설이 좀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충돌을 하거나 이렇게 이제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들이 흔히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대해서 이제 어떤 대비를 해야 될까요? 안전 기준에 적합한 이런 계단과 안전단가 이걸 수시로 점검을 해가지고 대비를 해야 되겠고요. 이 미끄럼 방지 조치를 이제 실시를 하는데 여기 이제 계단 끝부분에 미끄럼 방지 조치를 고무 패드나 돌기구 이런 거를 설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미끄러져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대비를 해야 되고요. 계단을 이제 건조한 상태로 유지를 해야 돼요. 여기 물기가 있으면은 그 물기 때문이라고 이제 이렇게 또 떼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기가 있을 때는 즉시 제거하는 그런 살핌과 조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계단에 운반하면서 뭘 들고 가다 흘리거나 하면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운반할 때는 뭐 기름기든지 물기든지 흘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청소 작업 중에는 작업자 외에는 출입금지 시키는 게 안전해요. 여기 괜히 청소하는데 지나가면서 다치거나 미끄러지거나 하면 곤란하거든요. 그리고 이 작업 장소 입구에는 출입금지, 청소 작업 중입니다. 미끄럼주의 이런 표지를 해놓으면 또 책임을 많이 좀 덜을 수 있고 오는 사람이 주의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계단 청소할 때 반드시 상향식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올라가면서 청소를 하라고 그러나 하면은요, 내려가면서 하면은 뒷걸음질 치다가 헛디뎌 가지고 넘어져 굴러 떨어지는 이런 사고들이 가끔 있어 가지고 내려가면서 청소하는 것보다는 올라가면서 해야 사고가 없다는 거예요.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요, 계단에서 이제 헛디딤 사고 이런 거를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심을 해야 되고요. 개인 보호구 착용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안전화, 미끄럼 방지, 보호장갑, 그리고 작업복, 작업모 이런 것들을 잘 착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다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또 이제 적절한 조도 유지는 이제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근골격계 질환이 올 수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계단에서 불안전한 자세로 이런 작업을 하다가 이게 어깨, 허리 이렇게 이제 이런 데가 삐끗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고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시간 구부리고 일하는 거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요, 좀 이렇게 청소 물통 이런 거 무거운 거를 들어 옮길 적에 특히 다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때 이 청소 작업에 계단 같은 데 이렇게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작업 전에 이렇게 스트레칭을 좀 해주시고 작업 끝난 다음에도 스트레칭을 해주셔야만 이 몸을 풀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신내빌딩의 박희우님 지금 잘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수시로 몸을 잘 움직여 주셔야 내 몸을 바르게 안 다치게 안전하게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다음엔 안전을 위해서 혁신해야 할 우리 빨리빨리 문화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적으로 빨리빨리 문화로 유명합니다.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이 우리말을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빨리빨리라는 말을 배워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그 현장에 일하는 분들 외국인한테 그 이제 좀 따라 해보라고 이제 빨리빨리 이렇게 이제 시켰더니 그 외국인들은 우리말 빨리빨리를 따로 하질 못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빨리빨리라고 발음했더니 그 사람들은 빨리빨리라고 이렇게 이제 따라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 빨리빨리라는 이 억양 자체를 우리 한국인만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외국인들은 하여튼 저 빨리빨리라고 해도 그 뜻은 다 이제 지금 감을 잡았어요. 전 세계인들이 놀라는 한국인만의 빨리빨리 문화. 여기 보시는 대로요,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10층을 간다고 10층을 눌렀으면 빨리 닫히라고 이 닫힘 버튼을 3번, 4번씩 눌러가지고요. 이렇게 닫힘 버튼만 많이 망가져 있는 게 여러 군데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의 닫힘 버튼을 몇 번씩 누르는 게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성질 급한 거죠. 그리고요, 전 세계인들이 놀라는 빨리빨리 문화 두 번째, 음식을 주문했으면 30분 이내에 와야지 30분 넘어가면 너무 늦어서 못 먹겠다고 그 취소를 시키든지 아니면 음식값을 못 주겠다고 하든지
막 이렇게 때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사실 음식을 주문했을 때 만들어가지고 배달하기까지 30분 이내 하는 거 상당히 어려운 일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30분을 지키려고 만드는데 한 15분 이렇게 20분 걸렸으면은 10분 내에 배달이 완료돼야 되는데 그걸 지키려고 막 이렇게 차 사이를 막 비집고 막 이렇게 그냥 달리다가 사고 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오토바이만 사고 나는 게 아니라 차량 운행하는 사람도 갑자기 오토바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제 같이 사고 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도 안전을 해치는 문화입니다. 또 하나는요. 전 세계 모든 공항마다 어리버리한 외국인들이요. 빨리 이동하려면은 한국인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그 길을 아주 눈썰미 있게 길을 정확하게 알고 빠르게 이동하는데 한국 사람만 따라가면은 어디든지 충분히 빨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신속하게 이동하는 선수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이동하는데 공항에서도 많이 서두르고 막 뛰어가고 막 이러다가 이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는구나. 이게 이제 알려져 있어요. 이거 깜짝 놀랄 만한 문화인데요. 커피 자판기에다가 이제 동전을 이렇게 집어넣고요. 거기 이제 뭐 밀크 커피를 딱 선택을 하고 나면은 그 밀크 커피가 다 내려와서 커피 꺼내 먹을 수 있게 상황이 될 때까지 밖에서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그 물이 내려오는 순간에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쥐고 있다가 이제 그걸 꺼내는데 손을 쥐고 있다가 끓는 물이 여기 내려오면서 튀어가지고 여기를 화상을 입는다는 거예요. 여기를. 여기 이렇게 커피잔이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에 손을 집어넣는 분이 아마 우리 여기 노원센터에도 몇 분 계실 거예요. 그 커피 주문했을 때는 자판기에는 커피 완전히 다 내려오기까지 절대 손 집어넣지 마시고요. 밖에서 기다리세요. 그래야 안전하게 그 커피를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인터넷 검색할 때도요. 이런 주문을 딱 해놓고 이제 엔터를 쳤는데 3초 안에 이게 안 열리면은 그냥 확 취소를 해버리고 다른 걸 찾는다는 거예요. 한국인만의 특징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한국 사람들 입맛에 맞추느라고요. 통신회사들이 전부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경쟁하다가 5G까지 이렇게 도입을 했는데도 아직 성에 안 차가지고요. 지금 이제 6G를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한국 사람들이 워낙 급하게 조급하게 빨리 반응되는 거를 원해가지고 거기에 따라가느라고 우리나라의 인터넷 속도는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따라올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속도가 빠르기로. 그런데도 지금 현재 그 답답해하고 이렇게 이제 3초 안에 안 열리면 확 치워버리고 딴 것도 검색하고 이렇게 합니다. 네. 자, 또 하나 이거 깜짝 놀랄 만한 일인데요.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에 그냥 지퍼를 먼저 내려가지고 화장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소변이 급해서 그런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그냥 화장실 들어가서 빨리 볼일 보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들어가느라고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이제 지퍼를 내리고 들어가고요. 볼일 보고 나서 나올 때도 또 그냥 지퍼를 완전히 올리기 전에 그냥 열린 채로 막 화장실 밖으로 나오는데 아차 해가지고 이게 이제 또 자크가 잘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열린 채로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소중한 거를 동네 사람들한테 보여주게 되는 이런 사고도 가끔 난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인만의 특징이고요. 전 세계에서 빨리빨리로 소문난 한국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거 아주 신기한 일인데요. 그 식당에 가서 저녁을 먹고요. 식사를 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신용카드를 이렇게 딱 건네주면은 식당 주인이 신용카드로 다 꽂아가지고서는 그거 이제 딱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그러고서는 이거를 이제 사인을 이렇게 이제 카드 주인이 음식 먹은 사람이 사인을 해야 되는데 음식 먹은 사람이 딴 데 쳐다보고 이렇게 했으면은 답답하니까 빨리 처리해야 되니까 식당 주인이 대신 사인을 해가지고 북북 커가지고 그냥 카드 쑥 뽑아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절반이 넘는데요. 이런 건수가. 근데 전 세계적으로 식당 주인이 대신 사인해주는 나라, 슈퍼마켓에 또 이렇게 마트에 이런 데서 이렇게 카드 사인 대신만 해주는 데는 우리나라뿐이 없습니다. 참 친절 서비스가 과잉이죠. 그래서 이게 너무 급하고 빨리빨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로타리에서 신호 빨간불이 들어와가지고 딱 차를 멈췄어요.
그랬다가 이제 기다렸다가 이제 파란불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때 딴 생각하다가 한 3초만 출발이 늦어지면은 내 뒤에 있던 차들이 전부 빵빵거리고 난리가 납니다. 그럼 이제 그때 막 이렇게 당황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급히 출발하고 이러는데요. 시내 났으면은 이런 상황 때문에 그 성질 급한 분들 때문에 초긴장의 연속으로 운행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사고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동할 때도 이렇게 좀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마음으로 대비를 해야 되겠고요. 아무튼 이게 이제 빨리빨리 문화가 이제 속도의 경쟁력이 돼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한강의 기적에 반영이 됐습니다. 6.25 동란 후에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최빈국이었거든요.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현재는 10대 경제 규모,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경제 규모가 이렇게 많이 성장을 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이제 빨리빨리 덕분에 이제 성장하는 데도 도움이 됐지만 여기에 따르는 문제가 또 있어요. 빨리빨리로 인한 심각한 폐단. 저 신촌에 이제 제가 여기 살아서 와우 아파트 이 동네 살았었어요. 그 와우 아파트 무너진 자리에 이제 저희 그 아파트가 거기 지어가지고 이제 거기 좀 살았는데요. 13년을. 근데 여기가 와우 아파트 처음 지을 때는요. 이게 이제 벌써 70년도니까는 이제 벌써 한 52년 전의 일이에요. 와우 아파트 지을 때는 그냥 막 그 주택 문제 해결한다고 막 안 되면 대기하라 그러면서 막 밀어붙여가지고 이 와우 아파트를 막 무리하게 이렇게 이제 지어가지고요. 이게 지어서 사람 별로 살지도 못하고 입주만 하고 그러는 찰나에 그냥 이렇게 우르르 무너져가지고요. 사상자가 72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 참사가 일어났는데 이것도 빨리빨리 문화에서 온 폐단이고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삼풍백화점이요. 여기 이제 95년도니까 27년 전이에요. 삼풍백화점 이렇게 짓는 동안에 그냥 막 설계 변경하고 추가로 한 층 더 올리고 거기다 옥상에다 무거운 장비 설치한 거를 막 무리해서 이동 배치하고 막 이러면서 금이 가고 이랬던 거를 백화점 운영하는 동안에 이게 우르르 무너져 가지고요. 그때 사상자가 1000여 명이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삼풍백화점 사고 아주 대단히 큰 사고였죠. 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사고들이 일어나면서 사람이 다치고 하다 보니까 이 빨리빨리로 인한 심각한 폐단이요. 우리 OECD 국가의 산재 사고 사망률이 평균 2.6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요거 한 3배 정도 나옵니다. 3배 정도로 높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빨리빨리 문화보다 안전 제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제 빨리빨리 때문에 사고 많이 나는 거를 세종대왕께서 그때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세종대왕께서는 우리 국내 최초의 산업안전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종실록에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사람은 매사에 빨리빨리 하고자 해서 정밀하지 못하니 어떻게 하면 무너질 염려가 없게 할까. 이 고민을 하시면서 신하들한테 이거를 대책을 잘 세우고 잘 계도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종대왕 때부터 이렇게 500년 후를 내다보시고 너무 빨리빨리 서두르지 말고 안전제일로 가라고 하는 거를 그때 이미 가르쳐 주신 거죠. 우리 선조들은 이런 속담이 있었어요. 빨리 먹은 콩밥은 화장실에서 보자고요. 자, 음식 먹을 때 특히 콩밥은 이제 꼭꼭 씹어 먹어야 되는데 콩밥도 막 급하게 서둘러 먹어요. 우리 KT 건물마다 제가 이제 여러 건물에 근무하면서 유심히 살펴보면 우리 KT 식구들이 특히 밥을 빨리 먹어요. 그래가지고 구내식당에 가면은 꼭 전투 현장에 나가는 군인들처럼 이거 막 이렇게 서둘러 먹습니다. 군대에서 이제 훈련병이나 신임 병사들 이렇게 이제 빨리 밥 먹는 거 훈련시키느라고 뭐 이제 3분 내 밥 먹고 이제 집합하라고 막 이렇게 시켜놓으면은 3분 내에 그냥 입에다가 막 퍼놓고 꾸겨놓고 그냥 이렇게 집합하고 이런 거 하는데요. 근데 KT 건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5분 내에 빨리 식사할 만큼 급한 일 없잖아요. 식사는 좀 여유를 가지고요. 꼭꼭 씹어서 이렇게 소화를 잘 시키셔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좀 성질 급해가지고 밥을 빨리 먹는 바람에 이 소화기계통 질환이 너무 많아요. 체하는 환자도 많고요. 소화불량, 위염, 위궤양, 거기다가 이제 뭐 위암까지 막 진전되고 그러는 게 결국은 다 이렇게
위장을 혹사를 시켜가지고 이런 문제가 되거든요. 자, 콩을 씹을 때 이 치아로다가 씹으면은 이게 부서지지만 이거를 덜 씹고 삼켜놓으면은 위에서는 이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장에서 이거를 소화시키느라고 고생해가지고 그 위장에 탈이 나고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식사는 좀 더 천천히 여유롭게 식사를 해주시고, 제가 여기서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철도 건널목에 여기 안내 표지판에 3분 빨리 가려다 30년 먼저 간다고 하는 이 표를 보고 정말 제가 감동받았어요. 야, 우리가 너무 무리하게 서두르다가 아주 그냥 가버리는 경우들이 있구나. 이게 산재 사고구나. 여기 건널목에 있잖아요. 건널목에 딱 왔는데 이 건널목에서 이제 기차 온다고 소리가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은 그 딱 기다려야 되는데, 딸랑딸랑 소리 나지만 아직 기차가 안 보이면 무리해서 막 건너가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기차 철로 위에 올라가서는 덜컹거리다 시동 꺼져버리면은 그냥 기차가 쑥 나타나서 밀고 나오면은 꼼짝없이 이렇게 대형 사고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3분 빨리 가려다가 30년 먼저 가는 이런 우를 범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빨리빨리를 좀 안전 제일로 바꿔서 실천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속도보다 안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급히 서둘러 가지고 막 부상을 당할 정도로 급하게 서두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고요. 몸 상태 컨디션을 좀 좋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아침에 출근해서 그냥 바로 그냥 일로 뛰어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가지고 몸 상태를 좀 좋게 풀어가지고 이렇게, 예, 지금 우리 신내 빌딩 또 강북의 이길순 여사님 이렇게 반응을 좀 보여주시고 이렇게 몸을 좀 움직여가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요 이렇게 좀 몸을 움직여 주시고 하면 좋습니다. 우리 안전을 위하여 본받아야 될 선진문화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요, 안전을 먼저 딱 실천해가지고 몸에 익숙하게 안전이 배워버려가지고요, 이렇게 그냥 말로 굳이 설명 안 해도 눈짓만 해도 아, 이게 무슨 뜻이구나 받아들여서 바로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잘 안전제일로 실천하니까 집에 있는 가족들까지 안전제일로 실천해서 모범적으로 가는 선진기업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요, 제가 오늘 준비해 온 사례는 슐저라고 하는 이제 스위스의 그 본적을 둔 이렇게 글로벌 기업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셨죠? 이 회사 군의 이 안에서도 여기서 이제 이 여자분이 일로 바로 그냥 건너가려고 하니까 이쪽으로 같이 건너가자고 횡단보도 만들어 놓은 이쪽으로 해서 같이 건너가는 거예요. 그리고 횡단보도 앞에서 승용차도 딱 멈춰가지고요, 이렇게 안전하게 잘 횡단보도 잘 건너가라고 사인을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남자분이 이제 이렇게 현장으로 바로 나가려고 하니까 그냥 그 눈짓만 딱 해주니까 아, 안전화를 신고 가라는 거구나. 그리고 안전화로 이제 신발을 바꿔 신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여성분이 이제 그냥 현장으로 이동하려고 하니까 또 사인을 딱 이렇게 눈짓만 하니까는 이 보안경을 딱 쓰고 가면서 이렇게 이제 알려줘서 고맙다고 땡큐 이렇게 하고 이제 이 보안경을 쓰고 가는 거죠. 그리고요, 여기 작업 현장에 보니까 안전덮개를 딱 덮고 작업하는 걸 보고 아, 정말 당신 안전하게 잘하고 있다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계단을 내려가는데 분명히 이렇게 손잡이를 딱 쥐고 이렇게 이동을 하죠. 여기는 이게 딱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딱 마주치기를 이분이 이제 이거 파일 폴더를 4개를 들고 가니까 두 손으로 이걸 쥐고 가면은 이 계단 난간을 잡을 수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2개는 내가 들어줄게. 그래가지고 2개를 여기 2개를 덜어가지고요. 이제 요걸 2개를 덜어가지고 한 손엔 이걸 들고 한 손은 계단 난간을 이렇게 딱 잡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두 사람 다. 그리고요, 또 이렇게 이제 회의실에 들어갔는데 이 전원 코드를 이렇게 꽂아 놓으면 이게 사람이 발에 걸려 넘어질 수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거를 쑥 뽑아가지고요, 여기 책상 가운데 있는 회의 탁자 가운데 있는 이 전원 콘센트 그 잭에다가 이걸 꽂아 준 거예요.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무거운 거 중량물 취급할 적에 이걸 이렇게 구부려 가지고 들면은 이 등 척추 다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척추를 이렇게 반듯하게 허리를 세우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엉덩이를 낮춰 가지고 이렇게
다리 무릎으로다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들고요. 이렇게 해야 안전하게 일어날 수 있는 표준 작업 방법을 실천한 거죠. 그리고요, 이렇게 복도에 양탄자 깔린 거 이렇게 접혀 있으면은 걸려 넘어질 수 있다 판단하고 이거를 딱 이제 펼쳐주는 거죠. 그리고요, 이제 그 퇴근하면서 아이들을 차에다 태워가지고 가는데 뒷좌석에까지 안전띠를 전부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집에 와서 보니까 집에도 현관에 이 양탄자가 접혀 있으니까 이거 걸려 넘어지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이거를 딱 펼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이 어린 막내 아들 녀석이 여기 이제 선반에 있는 과자를 꺼내고 싶어가지고 회전 의자를 갖다 놓고 이걸 밟고 올라서려고 하니까 이 회전 의자는 밟고 올라섰을 때 회전 의자가 돌아가면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이 누나가 그거는 사용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누나가 이제 이 회전 의자는 밀쳐내고 여기다가 안전한 디딤판을 이렇게 이제 3단 디딤판을 이렇게 놔줘가지고 이걸 딛고 올라서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가족들까지 안전의식이 확실히 돼 있으니까 안전사고 나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이렇게 이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이 사례를 안전문화가 앞서간 이곳을 우리가 이제 같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요, 안전과 건강을 위한 체력 관리를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생각하기를 골다공증, 골감소증 이런 거는 그냥 여자분들한테 이렇게 뭐 할머니들한테 있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남자분들도 똑같이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잘 보셨죠? 골감소증, 이게 이제 50대 이상에서 이게 이 증상이 전부 다 나타나 가지고요. 뼈 다치고 하는 게 이런 데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식구들이 전부 다 해마다 나이 한 살씩 다 먹잖아요. 나이를 먹는 만큼 우리 뼈는 그만큼 약해지게 돼 있고요. 다칠 염려가 그만큼 해마다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감소증은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대개 이제 여성분들은 이제 폐기형 후에 여성 호르몬이 감소되면서 뼈에 이제 구멍이 송송 나는 골다공증까지 이렇게 이제 전부 다 나가게 되고요. 남자분들은요, 기저질환이 있거나 음주와 흡연이 뼈를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리고요, 이거는 이제 고관절 다치고 이렇게 이제 뼈를 다치고 하는 이런 사고가 여성보다 오히려 남성분이 더 많은 거예요. 남성들은 이게 이런 거 골다공증 같은 거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혹시 그런 증상이 나와도 치료 자체를 안 받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치료받는 사람이 한 5명 중에 4명은 치료를 안 받는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고들이 나는데 이렇게 우리 이거 뼈 관절 다칠 거를 예방을 하는 노력을 우리가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럼 그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될까? 칼슘도 좀 섭취하는 거 필요하고요. 칼슘은 물론 이제 그 칼슘 영양제를 먹는 것도 필요하지만 뭐 이제 멸치 같은 거 이렇게 좀 그 칼슘 있는 성분을 많이 드시는 것도 필요하고 비타민 D도 이제 섭취를 해야 되는데 비타민제를 이렇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요, 햇빛을 받는 걸 통해서 또 이렇게 이제 비타민 D를 보충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햇빛을 안 보고 살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40분 이상 좀 햇빛을 받는 쪽으로 그렇게 좀 실천을 해주세요. 지난번에 보니까는 우리 강북 빌딩에 우리 저 여사님들 이렇게 좀 저렇게 점심 식사 시간에 이렇게 좀 일찍 식사하시고 산책을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그렇게 햇빛을 쏘이시고 좀 걷고 이걸 하셔야만 이게 뼈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게 체력 관리 이거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거를 열심히 해야만 이렇게 이제 스트레칭을 해주셔야만 이 몸 상태를 좋게 유지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 시간에도 한번. 자, 이렇게 손목을 한번 털어주시고 흔들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걸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이렇게. 손목을 좀 풀어주시는 거 필요해요. 이 작업하기 전에 손목을 풀어서 손목 다치는 일이 없도록 이걸 조치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발목을 풀어주세요. 발목. 지금 이 순간에도 디딘 발을 돌려서 이렇게 발목을 돌려서 발목을 좀 풀어주시는 거 필요해요. 네, 그렇게 발목 풀어주시고요. 자, 다음엔
손깍지를 이렇게 끼시고요.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밀어내시고요. 이걸 위로 쫙 올려주시고요. 옆으로, 반대쪽으로, 뒤로, 앞으로. 이렇게 이걸 이제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제 목 운동이 또 필요합니다. 목을 이렇게. 자, 목을 이렇게 반대쪽으로 돌려주시고요. 네. 자, 목 운동을 이걸 풀어주셔야만 이 목 부위가 머리와 몸 전체의 신경이 연결되는데 원활하게 이거를 잘 해줘서 반사신경이나 중심을 잡는 중추신경이 제 역할을 다 할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엔 어깨 날개 운동인데요. 이 깍지를 끼고 머리 뒤로 받치고요. 이 팔을 완전히 뒤로 쭉 밀어주세요. 뒤로 완전히 밀어주시고요. 어깨 날개 운동입니다. 이렇게 이제 앞으로 또 당기시고 이거를 10초 동안 유지하면서 5번 정도 이걸 반복을 해주세요. 요거를 이렇게 이제 실천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자면은 허리 아치 운동이에요. 자, 이 허리 아치 운동이 똑바로 쓴 채로 이제 발을 어깨 높이만큼 벌리고요. 손을 허리에다가 받치고요. 숨을 내쉬면서 등을 뒷등 쪽으로 쭉 뒤로 젖혀줍니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당기고 이거를 5번을 반복을 해주시면 네.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실천을 해주시면은요. 이 목을 돌려주면 이제 목 부분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운동을 펼쳐주시면은 여기 승모근을 비롯한 이 어깨 근육이 풀려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허리 아치 운동을 하면은 허리 부분에 이렇게 근육이 풀리면서 자, 손목, 발목, 목 이런 순서대로 이제 이거를 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몸 상태가 좋아져 가지고요. 넘어지지 않고 또 이렇게 일하면서 삐끗해서 다치지 않고 그렇게 건강을 유지하는데 아주 좋아요. 네, 우리 이길심 여사님 아주 잘하고 계시고요. 네, 김경자 여사님 정말 잘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틈나는 대로 이렇게 스트레칭을 좀 많이 해주세요. 그래야 건강한데 체력은 국력입니다. 체력이 국력이고요. 나라의 힘이 됩니다. 이 건강한 몸을 잘 지켜야만 나라의 힘이 될 수 있는데 나라의 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KDFS 가족 모두가 체력 관리를 잘 해주시면은 우리의 체력은 이제 KDFS의 체력이 되고요. 여러분 가정의 식구들이 다 건강하면은 여러분 가족 모두의 체력이 가족의 힘이 됩니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듭니다.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이렇게 즐겁고 행복해질 수 있어요. 몸이 아프면은요 즐거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 중에 한 분 머리는 빌릴 수 있어도 건강은 빌릴 수 없다고요. 내가 건강하니까 대통령직도 잘할 거라고 막 이렇게 선거운동 해가지고 대통령 되셨어요. 그렇게 머리는 참모들 그냥 좀 똑똑한 장관들 이렇게 쓰면 되고 나는 이게 머리가 똑똑하지 못하지만 내가 몸이 건강하니까 몸 건강으로 대통령 하겠다는 분도 계셔서 잘 했어요. 네. 자,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안전이 첫째고요. 그 다음에 서로 긍정적인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게 좋아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서는 또 어떤 분들이 만나보면은 그냥 웬 평가 이렇게 힘들게 그냥 하는지 나는 좀 평가만 없으면 근무할만 하겠다고 하는 분 계시는데 그걸 긍정적으로 반대로 표현하시는 분들은 아 그래도 평가를 받아야 우리가 평소에 열심히 하는 거 인정받는 기회가 되잖아. 이런 긍정의 마인드로 어차피 받는 거 이렇게 서로 즐거운 마음으로 소통하고 행복한 일터를 같이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서로 이렇게 협조 잘 해가지고 서로 동료를 잘 섬기고 또 이렇게 해서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데 분위기를 좋게 하는 거는요, 딴 거 없어요. 이렇게 웃는 얼굴을 해야 행복한 일터가 되고 기분 좋은 일터가 되고 컨디션 좋아지고 몸 건강해지고요.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출발점은 이렇게 환하게 웃는 얼굴로 대처를 해주세요. 제 해외망과 안전이 행복입니다. 우리 KDFS 가족, 특히 우리 노원센터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적극 호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우리 교육 끝나면은 제가 몇몇 분들한테 그 설문서를 보내드릴 거예요.
설문서 보내드리면은 그 받으신 분은 잘 읽어보시고 거기 이렇게 답장을 회신을 좀 저한테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노원센터 친구들 우리 저와 함께 만났는데 저는 노원센터 여기가 이제 우리 저의 친정이에요. 제가 여기 몸담고 여기서 같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노원센터 화이팅 하면은 화이팅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노원센터 화이팅!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우리 노원센터 최고예요. 제가 이제 노원센터 최고 하면은 최고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노원센터 최고! 최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준환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무리 격려 말씀 해주세요. 아유, 예. 교육 받으시느라고 좋은 교육 잘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연말에 동절기도 다가오는데 특히 넘어지는 사고 또 길 다니다가 미끄러지는 사고가 자주 나니까 특히 여사님들 조심해 주시고 오늘 교육 받았다시피 회사가 안전이 더 최우선이 돼 있어요. 그래서 평가 잘 받고 뭐 우리가 훈련을 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나 자신을 지키고 회사를 지킨다 이런 생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근무했으면 좋겠고 또 소장님들 이하 경비 미화분들 소통을 잘 하셔서 서로 좋은 분위기를 잘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노원센터 식구 여러분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바쁘시니까 얼른 마무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